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렛 제437화 바질리스크 코어가 인법첩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정과장입니다. 네, 자 바질리스크 코어가 인법첩 뭐 이쯤 되면 되게 고전이라고 봐야 되나? 2002년 3년 뭐 이쯤이니까. 그치, 고전이죠. 고전이지? 그럼 20년 되면 고전이죠? 그럼 강산이 2번 바뀌었는데. 아 그러면 고전이구나. 그럼 아무튼 여전히 볼 수 있는 작품이고 뭐 지금 봐도 굉장히 좀 새로운 배틀물 같이 보이기도 해. 오히려 지금 보니까 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몇 권 더 늘렸어도 됐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아니, 딱 좋던데요? 좀 얘 능력이 좀 나오면 그거가 좀 활약하는 거 보고 싶은데 능력 쓰자마자 죽으니까 좀 아쉬운 거야. 아샤마루 같은 애도 야샤. 야샤마루도 능력 조금 나오다 그냥 죽으니까 좀 아쉽더라고. 뭐 소설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좀 더 세밀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합이 여러 번 이렇게 맞물려지잖아요. 이렇게 한 번 등장해서 바로 죽고 이런 경우는 없고 뭔가 좀 활약하는 것도 보여주다가 나중에 이제 뭐 모르는 어떤 비술에 처리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세가와 마사키가 야마다 후타로 원작의 만화를 계속 그리고 있어요. 국내도 많이 출간이 되고 있고 그 야규 시리즈가 또 있거든요. 야기주베이. 네, 그 시리즈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초반에 Y주 M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재밌게 구성을 했고 뒤로 가면은 좀 너무 판타지가 세져가지고 아예 이제 뭐 죽은 사람들 살려가지고 이제 싸우는 그런 거라 이제 역대 가장 뛰어난 검술 뭐 이런 애들을 다 소환해서 싸우고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재미는 있겠네. 네. 근데 약간 재미가 좀 덜하긴 하더라고. 오히려요? 예. 책을 다 샀는데 팔까 말까 생각을 할 정도로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런 작품이라 뭐 이 작품 이후에도 좀 더 다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이어가자면은 자 겐노스케 일행 이제 순푸성으로 향하고 있는 거지. 네. 그 카게로에 대한 정보가 이제 처음으로 전해져요. 얘 능력은 뭘까 되게 궁금했잖아. 그러니까 독을 품은 여자래.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그 나중에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낳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 결혼을 못 하는 거지 뭐.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 나오지 않아요? 이게 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죽는 남자들이 꽤 있다고. 한 번 안아보고 싶은 남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맞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 네. 그리고 세가와 마사키가 되게 여자를 좀 섹시하게 그려 육감적으로. 그냥 잘 벗기던데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니 몸 같은 걸 보면은 되게 그 오코이 같은 경우도 되게 섹시하게 좀 그렇게 묘사를 하기도 했고 약간 여자들의 얼굴이 좀 비슷한 듯한 느낌은 있고 근데 남자는 되게 개성적으로 해서 더 비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는데 남자 작가라 그런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볼 수 있어. 어쨌든 이 카게로가 겐노스케를 사모한다. 사모하면 안 될 사람을 사모하는 거지. 갑자기 겐노스케 써봐 했더니 아 독을 벗어 이렇게 마시게 된 거지. 네. 그러다가 이 동술로 풀어버려요. 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다가 이제 그 하면은 같이 이제 그 독을 또 이제 머금게 되니까 그래서 풀려나. 그러다가 그 카게로 자기 기술로는 여자는 못 죽인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오보로로까지 죽여야지 자기네가 이제 이기는 건데 내가 오보로를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럼 네가 죽여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이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각오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 그 호타루비가 그 뱀을 쓰기도 하잖아. 얘 뱀이 습격을 해왔어. 그래서 뱀을 베어버리지. 쫙 베어버리는데 이때 그 배 안에 품고 있던 이랫동안 장님의 비약 이게 있었던 거야. 무슨 알 같은 데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풀리면서 이 겐노스케 눈에 맞아. 그래서 겐노스케 눈이 봉인이 됐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막아버린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낸키 같은 경우는 텐젠이 걔랑 상대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 말을 어기고 이제 가는 거지. 호타루비가 이제 다른 애들 막 유인한 사이에 오히려 자기가 공을 세우겠다고 괜히 나댄 거지. 그렇지. 이제 겐노스케 눈이 이제 봉인된 걸 알았기 때문에 간 거야. 심지어 효마는 또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맹인 2명 상대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되게 쉽게 생각하고 갔던 것 같아.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겐노스케가 이제 눈이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효마한테 이래. 효마 봐라. 근데 막 비웃잖아요. 어떻게 보라는 거야. 맹인한테 막 이런 거죠. 근데 효마의 능력은 이거였어.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이죠. 겐노스케랑 똑같은 동수를 사용하는데 효마는 밤에만 떠진다. 그러니까 약간 반쪽짜리긴 하지만 엄청난 기술이긴 하지.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효마가 이제 그 동수를 사용해서 낸키가 자기 그 채모에 막 몸을 감아서 목매달아 죽어요. 네. 그래서 벌써 낸키를 죽였다. 이런 방식. 저는 사실 제일 놀란 부분이긴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관계자가 보고서는 막 효마 나오는 부분 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정도는 못 봤는데 그래서 다음에 이제 봤는데 뭔가 되게 충격적인 게 나올 거다 해가지고 충격적인 게 나올 거다 충격적인 게 나올 거다 하니까 약간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번에 그게 이해가 됐다. 그러니까. 그래 재밌다고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재밌다고도 말을 재미가 못하다. 반감된다고 이 재밌다는 사람아.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 또 기대를 하게 그래 되니까. 이름도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전혀 의외의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기술을 쓸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맹인이기 때문에 이제 뭐 동술 같은 거랑 좀 차원이 다른. 얘가 이제 기술이 귀가 되게 좋잖아. 네. 그런 어떤 기술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여러 번 꽈지. 그래서 좀 그 연출 방법도 그렇고 약간 충격적으로 묘사를 했어. 이 동수 쓸 때 눈동자가 되게 좀 기괴하게 변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해서 이제 낸키를 죽이는 거. 그리고 이게 동술로 잠깐 동안 볼 수는 있는데 동술 안 쓸 때는 또 눈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약간 겐노스케보단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겐노스케가 아 역시 내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여기서. 그렇지. 그러니까 얘한테 배운 거야. 효마한테 배운 거야. 근데 효마는 밤에만 쓸 수 있는데 얘는 아무 때나 쓸다. 최강인 거지 그러니까. 청출어람했다. 그렇게 보면 되고, 한편 이제 오보로 같은 경우는 아 겐노스케가 나를 의심을 한다. 나는 정말 진심인데 내가 그렇게 명령을 해서 이렇게 이 싸움이 이제 용납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내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죽기로 마음을 먹어요. 겐노스케한테 나는- 죽임을 당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 앞에서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자, 그리고 이제 호타루비 나비에 속아서 이제 막 사회머니 막 따라갔다가 이제 다시 귀환을 했는데 이때 낸키가 죽어 있잖아. 네. 그랬더니 또 활용을 합니다. 또 그걸- 흙을 모아서 그거를 약간 째려보길래 설마 했더니 이 충격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낸키로 둔갑을 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낸키가 된 사회머니 이제 호타루비한테 가가지고 겐노스케 일행 다 죽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들어가지. 그런데 아 사회몬 걔만 못 죽였다. 왜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러면서 접근을 하는데 들켜. 그 전에 야샤마루 가장했을 때 뱀한테 손을 물렸었잖아. 네. 그 손 물린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지. 아얘 걔네 그 근데 새끼네. 얘는 지금 몇 번을 속는 거야 얘한테. 호타루비는 계속 속다가 죽어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기습당해서 이때 이제 사회몬이 호타루비를 죽인다. 알아차렸지만 너무 늦었다. 그래서 네. 호타루비도 사마. 대충 이제 쪽수가 맞아가네요. 네. 많이 죽이네. 그러니까 진짜 사회몬이 많이 죽였다. 얘가 히어로야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가? 동생 죽고 나가지고 그리고 얘가 텐젠도 몇 번 죽인 거야 도대체? 두 번인가 한 죽인 거 번 아니에요? 한 번 죽인 죽였어. 거구나. 한 번. 한 번인가? 근데 이제 그걸 생각을 못한 거지. 부활 기술이라는 거 리저렉션 몰랐지. 자 그리고 다음 날 저녁엔 시치리 나루터라는 데서 이제 이가 닌자들이 이제 모여 있어. 그러니까 코우가를 앞지르기 위해서 우리는 물길로 가서 먼저 앞에 있자. 그래서 물길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그 물에 빠지면은 안 좋은, 그러니까 소금물에 빠지면 안 좋은 이제 진고로는 막 벌벌벌 떨고 있지. 예. 그리고 이렇게 뭐 가기로 하고 있고 그 백길 배 안에서는 그 텐젠이 오보로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겁탈을 하려고 합니다. 밤을 되돌린다기보다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던데. 그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 그래서 자기보다 이제 윗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약간 계급 차이를 느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때야말로 내 맘대로 해야 된다. 내 알을 낳아도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텐젠 얼굴 생긴 게 반역의 상이야. 아, 그렇네. 아주 재수없게 생겼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마음을 돌린다라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게 지금 근데 이렇게 하면 마음을 돌릴 수가 없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겐노스케랑은 절대 안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겁탈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행들도 이걸 용납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그냥 못 본 척하잖아. 근데 못 본 척 하는 거는 사실상 코시로밖에 없는 것 같아. 나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아케키누는 딴 데 있어가지고 몰랐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코시로는 알면서도 감히 나서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눈도 안 보이고 뭐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오보로가 계속 당하는 그 상황에 코시로 막 부르고 있잖아. 들리는데도 약간 자기 나설 수 없는 이런 상황. 근데 이때 그 교부가 벽 통과하는 남자가 이 배에 타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텐젠의 목을 졸라서 죽인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죽는다. 그렇지. 텐젠 참 잘 죽어.
벌써 몇 번 죽은 거야? 두 뭐야. 번째야? 너무 금방 살아난다고 너무 금방 죽어. 이게 무한의 주진이랑 똑같다니까. 이게 금방 부활될 거 아니까 막 팔다리 금방 잘리고 1회 차인 실력도 안 삶을 늘고. 알면 좀 소중히 살아야 되는데 몇 회차가 있으니까 막 살아. 이게 소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소박해. 계속 이제 그 죽는 이유가 기습이야. 계속 기습당하면 죽어 얘는.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다음번엔 안 당하겠지. 같은 방법으로. 이제 그걸 아니까 얘 특기를 알고. 그래서 대비를 해서 이제 자꾸 자기 죽였던 애들을 또 죽여나가는 요런 서사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부가 이제 징고로 얘를 바다에 던져버리지. 얘 하고 막 녹잖아. 그리고 얘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아케기누 그 피한개에 뿌리는 요 여자가 이제 막 그 징고를 구하고자 막 뛰어들려고 하는데 이때 또 막 벗으려고 못 벗어가지고. 교부가 또 아케기누를 막 노려. 근데 이때 텐젠이 또 부활을 합니다. 그때 그 교보가 그때 놀라잖아. 그래서 뭐야 이건 하고서. 분명히 못 꺾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정도는 진짜 빨리 부활하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상처가 없잖아. 그러네. 금방 부활하겠네. 그래서 막 도망가지 일단 교부가 뭔가 이상하니까. 근데 이 아케기누가 이제 피를 뿌려. 그래서 피에 젖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벽에 들어가니까 피가 이제 묻어 나오니까 그 벽을 찔러버려요. 그렇지. 그랬더니 사망. 그러니까 의외로 약한 기술이었어. 그래서 그냥 알고 보니까 벽체를 그냥 보내잖아요. 그쪽에다가. 그래서 시신이 그냥 벽으로만 남았어. 널판지에 그냥 모양만 남았어. 근데 죽은 걸 알게 되지 어쨌든. 그리고 바다에 빠졌던 징고로도 사망. 그렇지. 예, 빨리 건졌어야 되는데. 근데 건지면 살 수 있었는데 텐젠이 그냥 걔를 포기하고 그 교부를 죽이기로 선택한 거였죠.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리고 텐제는 넨키랑 호타루비도 안 오네. 얘네도 죽었겠네. 그리고 위법첩에서 이름을 지웁니다. 그리고 다음날 뭐 오와리와 미카와의 어떤 경계. 여기서 교부가 그 거의 피만 남은 요 널빤지를 딱 전시를 해놨어. 그랬더니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죽었구나.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얘네를 계속 멀리서 보고 있잖아. 근데 겐노스케 눈이 멀쩡하네. 이렇게 해서 아씨 그럼 걔네 그것도 비약도 성공도 못했구만.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위장이었지. 이게 페이크였지. 자, 그래서 다음에 가면 잠깐 반년 전 회상 씬이 나와요. 이제 겐노스케가 오보로 만나는 그때인데 이때는 이제 부전 약정을 맺었지만 여전히 양과 관계는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겐노스케는 관계를 좀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였지. 그래서 만나러 가는 거였고 이때 이가 사람들의 약간 그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되게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 일단 호타루비랑 야샤마루는 몰래 데이트하고 있고 둘이 꽁냥꽁냥 대고 있고 그 로사의 그 고무고무 하라범이랑 그 낸키 채모 인간이 그 오보로 계속 딸꾹질하니까 몰래 숨었다가 둘이 와웅 해가지고 놀래키잖아. 둘 다 거의 행색이 괴물에 가깝기 때문에 땅질이 안 나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난다. 뭐 하여튼 그런 좀 소소한 일상 개그를 갑자기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뭐 이때부터 겐노스케가 이제 뭐 나는 이걸 꼭 개선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겐노스케 일행은 길을 가고 있고 이때 겐노스케랑 카게로 외에 나머지 두 명은 다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그래서 누군지 몰라. 그렇지. 근데 대충 짐작은 해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뭐 사이몬이겠지 뭐. 뭐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페이크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위장을 되게 잘했어. 저기 겐노스케 분명히 그러니까 비약을 못 썼다고 생각했는데 당한 걸 우리는 봤지 않나.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야로가 있는 건데 이제 이가는 좀 늦게 캐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인법첩을 물고 있는 오겐의 매를 쫓아가지고 겐노스케랑 카게로가 글로 가. 겐노스케는 그러니까 대빵이니까 사실 움직이지 않는 게 맞는데 움직이는 게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이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인법천만 회수하고 그걸 가지고 뭐 매를 몰던 사람은 쫓아가지 못하죠. 그리고 나머지 복면 둘을 텐젠이 공격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혼자 공격해.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효마가 있었고 그 겐노스케 있는데 눈이 막힌 걸 보고 아 비약이 성공하긴 했구나 그걸 알긴 하지만 결국 동술의 역공당해서 바로 죽죠. 그래서 텐제는 여기서 또 사망. 맨날 죽어. 너무 많이 죽어. 근데 이제 죽을 때 뭔가 얻는 건 있어 계속. 계속 정보를 얻지. 계속. 상대 필살기가 뭔지 그것만 캐치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사에모는 이렇게 텐전한테 볼 일이 있다고 하면 걔를 시쳐 들쳐왔고 물가로 가죠. 그 사이에 이제 나머지 3명만 있는데 그때 코시로가 우연히 얘네랑 만나서 싸우게 됩니다. 코시로가 눈이 안 보여도 그 매를 이용해가지고 상대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잘 공격을 하더라고. 그 회오리나 써가지고. 그러니까 효마는 동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맹인끼리 싸우니까 자기 주특기를 사용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지. 그런 그치. 거죠. 그래가지고 효마의 동술이 안 되니 고민하다가 물건을 던져가지고 이제 뭐 페이크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코시로가 간발의 승리를. 왜냐하면 코시로가 처음에 공격을 할 때 그 낫 같은 거를 멀리 던져가지고
그 부메랑처럼 썼는데 그게 돌아오면서 오히려 효마를 공격해가지고 효마가 소리를 내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위치를 파악하고 그 회오리나 써가지고 효마를 날려버리죠. 효바는 날려버리지 않고 서서 죽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위에 상체의 한 부분이 거의 날아갔는데 효마가 마지막 의지를 끌어모아가지고 칼로 땅을 지탱해가지고 쓰러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코시로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죽었나? 분명히 맞았는데 맞은 느낌이 있는데 왜 쓰러지는 소리가 안 나지? 도망갔나? 살았나? 이러고 이제 막 거기서 못 나가는 거야. 그치. 네. 그래가지고 자리를 못 두고 있는 와중에 어디선가 아케기누 목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케기누한테 지금 상황을 다 설명을 하지. 뭐 오보로가 저기 어느 여관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케기누가 사실은 오보로랑 다 죽었다고 우리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 우리 뽀뽀나 하자. 그래서 뽀뽀했는데 그게 이제 카게로였기 때문에 결국 그 도키스에 당해서 코시로도 사망. 그러니까 아케기노 목소리를 사용원이 흉내를 내서 또 접근을 한 거였어. 그렇지. 그리고 카게로 또 한 건 주려고 했던 것 같고 뭐 마지막에 많이 죽이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네. 많이 죽이네. 그래서 어쨌든 코가는 이가 일행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 오보로 아케기누도 일로 와. 그래가지고 또 죽었네 하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상태였고 코가 일행은 또 바로 출발은 안 하고 근처에 또 은신을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를 덮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 토쿠가와 쪽 그 타케치요의 유모 오후쿠라는 애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 부전 약쟁이 깨진 전말을 얘네한테 설명을 해줘. 니네 이유도 모르고 싸웠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이틀 사이에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 그것까지도 놀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니네 도쿠가와 그 가문을 이제 승계할 사람을 정하기 위해서 니네끼리 싸운 거다. 그 얘기를 해주죠. 쇼군 자리, 자기 쇼군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건데 우리끼리 안 싸우고 니네가 대신 싸우는 거야. 좀 화날 법도 한데 화를 안 내 얘네들은. 왜냐면 싸우고 싶었던 애들이라 뭐 약간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오보로랑 아케기누 얘네 데리고 같이 가기로 합니다. 니네 내가 보호해주고 병력도 쓰게 해줄게. 난 니네를 도와줄 거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얘네 병력 그렇게 도움 되는 것 같지는 않아. 그 타케치요 쪽이 이제 나중에 승계를 받는 애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가 쪽이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잘 만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도움을 주겠다. 뭐 그렇게까지 해봤자였는데 일반인은 이 싸움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렇지. 예. 그리고 이때 텐제는 재생이 완료돼. 여기서 처음으로 그 기어 들어가는 게 나오나요? 그 기생충 귓불에서 나오죠. 그눈 떠가지고 움직이는 게 여기 처음 나오나요? 끄악 하면서. 그리고 그 전에 사에몬이 그 옷 다 벗겨갔잖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얼굴 자체가 텐젠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5권 들어가면은 여관 앞에 이제 사에몬이 그 텐젠 얼굴인 상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쿠가 그 애들 이가 닌자들 데려가서 어디 여관에 묵고 있고 얘는 그 매가 저기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이가 애들 있구나 하고 이제 텐젠의 모습을 한 사이몬이 간 거지.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오후쿠 부하들은 모르니까 누군지 난리가 났는데 진짜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손목 그냥 탁탁 꺾어가지고 툭 치면 툭 꺾여. 그래서 난리가 난 상황이 이제 아키기노가 와가지고 정리가 되죠. 우리 일행이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사에모는 근처 다리에 내가 카게로 있는 걸 발견했다. 지금 알고 보면 코시로는 카게로가 죽인 거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같이 처리하러 가자. 그리고 아키기노를 데리고 가는 거죠. 다리에 이제 갔더니 이제 카게로가 당연히 얘기를 다 미리 해놨으니까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아키기노가 이 복사하러 왔다. 막 이러면서 막 달려드니까 약간 이때 아케기노가 코시로를 약간 좋아하는 듯한 뉘앙스도 풍기더라고. 죽었을 때 되게 슬퍼하더라고. 응. 좋아하는 거잖아. 응. 그렇군. 초반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몰랐었거든. 그렇지만 이제 사에몬이 합세해버려가지고 칼로 찔러버리죠. 그래서 되게 금방 죽어요. 그래서 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아케기는 뭐 활약을 많이 했어. 그동안 많이 했죠. 많이 죽였어요. 피 뿌리고 뭐 많이 했어. 교부도 죽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거 아닌가요? 근데 직접적으로 죽인 건 없지 않나? 얘가 피 한 개를 뿌려가지고. 근데 이제 뭐 기술이 약간 그 지원 기술 같아. 약간 그런 것도 있지. 근데 눈을 약간 이제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 피가 눈에 들어갔어.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맨날. 그렇지. 그런 식으로 초반에 글이 많이 나왔어. 이제 조스케한테 이제 성희롱도 당하고 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그리고 항상 상탈하고 이제 싸워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근데 저는 카게로랑 아케기노랑 같이 있으면 잘 구분 안 되더라고요. 좀 그렇긴 해. 그래서 이 여자가 약간 개성이 약간 부족한 느낌은 있어. 헤어스타일로 구분이 되잖아. 그리고 속눈썹을 엄청 빼곡하게 그려놔가지고 또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걸로. 네,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입을 맞춰놓는데 이제 카게로는 텐젠한테 정조를 뺏겨서 이가에 붙는 걸로 해라. 그래서 그 여관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우선 빨리 지금 가 있으라고 하고서는 자리를 뜨게 만들죠. 그렇죠. 이때 이제 오후쿠 부하들이 막 왔어.
그리고 이제 근데 오후쿠 부하들은 이미 아까 텐젠이 여관에 왔거든요. 진짜 텐젠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 아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치. 사이먼은 그 상황을 모르니까 뭐 이러한 상황이다 주절주절 다 얘기를 하게 되고. 계획까지 얘기하잖아. 카게로는 이미 내 여자로 만들어놨으니까 찾아가면 통과시켜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해버리니까. 근데 부하들이 뭐 텐젠은 불사신이라고 들었다. 너도 그 지금 그런 걸 뭐 증명해라. 뭐 증명해라. 그런 거 그래서 창으로 계속 찌르잖아요. 그리고 몰랐던 이제 거야. 텐젠이 계속 그 얘기를 하던 게 바로 텐젠이었잖아요. 그 부하들 사이에 있었죠. 사카 쓰고. 그래서 칼로 찔러서 사에몬 많이 활약했지만 결국은 텐젠이 부활한다는 걸 몰라서 죽었다. 그래서 남은 건 이제 2대2. 근데 다시 보니까 확실히 힌트는 많이 줬어. 뭐 죽은 거냐 뭐 이렇게 야샤마루가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얘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잖아. 안타깝지만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아니 근데 인술이 너무 많은데 부활이라고 쉽게 그 파악하기가 쉽진 않았겠죠. 그렇지. 네. 너무 서로 많으니까. 또 교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드러내는 채술 쓰는 애들은 다 알지만 감추고 있는 애들은 뭐길래 그 10명 안에 들까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약간 교란시키기 위해서 좀 능력이 별로인 애들도 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카게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남자 꼬셔가지고 죽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렇지. 그런 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을 거고 작가가.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방식으로 좀 뭐랄까 섬세하게 구성을 한 것 같긴 해. 이런저런 싸움을 많이 담았어. 일단 그래서- 겹치는 능력은 거의 없으니까. 없어. 딱 그런 게 둘이죠 좋아. 효마랑. 아, 그건 하나 있네. 근데 그 겹치는 것도 되게 의외여서 오히려 그 부분은 높게 평가하고 싶고. 저녁 때 이제 여관에 진짜 카게로가 찾아왔죠. 근데 이제 진짜 텐진이니 놈들을 믿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 겁탈하려 하잖아요. 이 새끼는 좋아서 하는 것 같았어. 아, 그렇지 텐젠이. 뭐 계속. 그러니까 얘는 사이먼 왜 이래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 믿게 너,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하면서. 근데 너 몰라? 나 그런 여자야. 막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도코 온나야. 막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눈치채잖아. 카게로도 이거 진짜 텐젠이구나. 이 새끼 그렇게 되는 죽여야겠다. 거죠. 그래서 그리고 결국 도구로 죽인다. 네. 네 번째 죽었어. 자기 주고. 와, 이거 쉽지 않은데. 4회차 인생. 4회차. 아, 그렇네. 몇 번을 죽은 거야. 웬만한 그 코가 닌자한테 다 죽은 것 같아. 아 되게 본체는 약하다. 그래서 그래. 얘가 되게 그 슈퍼빌런이 된 것 같은 느낌이야. 너무 그 사악한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뭔가 죽여도 계속 나온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 최악의 어떤 빌런처럼 설계가 된 거지. 보스지 여기서는. 그치. 이런 애가 있어야 좀 얘기가 좀 재밌지. 재밌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상황에 막 오우크랑 막 여러 명 다 달려왔잖아요. 그 오우크가 오보로한테 당장 저 여자 죽이라고 하지만 오보로는 원래 살인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설득할 수가 없으니까 겐노스케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죽이지 말아야 된다. 분명히 찾아올 거기 때문에 라고 해서 죽이진 않았어. 하지만 다시 살아난 텐젠이 완전 갖고 놀죠. 그렇지. 죽이진 않지만 거의 죽느니만 못한 상태로 그러니까 만들지. 또 상탈 시켜놓고 나무에 묶어놓고서는 그 격통을 일으키는 치밀해. 뭐 그런 게 있나 봐. 뭐 독침인가 보지 뭐. 그거를 무수히 박잖아요. 그것도 이가 입으로 날려. 네. 불러가지고. 근데 무슨 그 한자가 이가 그거잖아요. 그거 새기고 있어. 그리고 아. 어차피 다음날 되면 죽을 거라고 얘기도 했었어. 네, 어차피 죽는데 근데 막 그래서 오브로가 말리잖아요.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저 소리를 들어야 겐노스케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괴롭히고 있죠. 정말 근데 겐노스케가 찾아왔어. 그치. 어떻게 찾아온 거냐면 텐젠이 카게로를 데리고 있으니 찾아와라라는 팻말을 박아놨대 어디다가. 그러니까 그 뭐 풍문을 들고 왔을 거래. 그래서 이제 텐젠하고 겐노스케가 싸우게 되는데 당연히 눈이 안 보이는 겐노스케가 밀릴 것 같은데 너무 쉽게 텐젠 목을 동강내죠. 눈을 뜬 거 아니었나 이때? 아직 못 떴어요. 못 떴어. 이때 막 달려오다가 거기 무슨 널빤자라가 빠져가지고 비틀대는 사이에 목을 베어버려. 그러네. 그 자기 목을 손으로 봤잖아요. 그래. 약간 죽지 않은 상태인가? 아직 안 죽은. 네, 그런 상태에 있고 그리고 오보로가 와가지고 겐노스케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막 하죠. 당연히 그럼 못 죽인다고 할 거 아니야 겐노스케는. 그치. 그랬더니 그때 이제 카게로가 막 제정신도 아닌 상태에서 막 기어 나와가지고 코우가를 배신할 거냐고 하니까 카게로를 갖다가 공주님 안기를 한 다음에 그냥 우리 그냥 같이 떠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카게로는 어차피 자기는 죽을 거고 우리에게 안주할 것은 없다. 그러니까 지옥에 같이 가자 하면서 또 그 독을 뿌리는 거죠. 도키스. 그러고 이제 게노스케가 이제 쓰러지는데 얘를 이제 그 어디 계단 아래인가 이렇게 바닥에 그런 데 있지. 거기다 숨겨놔. 왜냐면 카게로가 또 한 번 더 키스를 하려고 할 때 오보로랑 눈이 딱 맞췄어. 그래서 오보로가 눈을 뜬 거지 지금. 그래서 이제 독이 시간이 된 거야. 이래가. 그래서 이제 독을 못 써. 인술이니까 풀려. 결국은
죽죠 여기서. 그렇죠. 거기서 그냥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이제 죽은 것 같아요. 왜냐면 카게로는. 독침을 하도 많이 맞았으니까 죽을 때도 됐고. 그럼 이제 오보로가 눈 뜬 게 딱 7일인 거잖아요. 그럼 다음 날 이제 겐노스케도 뜨긴 뜨는 거였네. 그래서 그렇죠. 아 그래서 겐노스케가 살아있는 걸 이제 숨겨놨고 그때 이제 또 오후쿠 부하들이 또 달려왔어. 꼭 뒤늦게 달려와. 그랬더니 이제 텐젠의 목이나 붙여줘라. 저 사람은 붙여주면 산다더라. 하는 순간 오보로가 텐젠을 쳐다보죠. 그렇지. 그래서 목은 붙긴 했는데 목 위 부분이 죽었어.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귀에서 튀어나와서 항상 그 묘사가 상처를 이렇게 먹는 것처럼 나오잖아. 그러면 네. 이제 그 부활을 하는 네. 그런 거였는데 얘의 존재가 원래 쌍둥이인데 몸에 이제 깃들어서 이렇게 된 거고 이제 그거는 인술을 익힌 게 아니라 이것도 약간 선천적인 것처럼 나오지. 네. 근데 이제 쳐다보면서 인술이 깨지니까 그 몸에 잔재돼 있던 그 쌍둥이가 예 하고 입 벌리고 막 되게 잔인한 뭐 그런 걸로 보여주다가 왜 하고서는 계단 뒤에 겐노스케가 있다 하고 말을 해요. 그리고 죽지. 왜냐면은 그 판의 눈동자로 본 거니까. 그래서 과거 이제 할머니의 얘기가 나오는데 7일간 봉인해주는 그 약을 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텐젠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아, 그치. 그리고 걔가 반역의 상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뭐 위헌이야? 그 깃불에 깃들여져 있으니까 걔가 다 치료를 해주니 죽이려면은 걔까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줬어. 정보가 있었다. 그래서 서로 뭐 각자 같은 가문이라고 생각해서 뭐 이 정도는 공유하고 있었겠지. 어쨌든 그래서 막 목 붙이면 이것도 살래나 했는데 오보로가 이제 결국은 다 그게 처리를 된 거지. 했다. 넌 나한테 함부로 했어. 그렇지. 함부로 했지. 그런 것도 있었지.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한 명씩 남은 거죠. 겐노스케랑 오보로밖에 안 남았죠. 네, 근데 오보로가 이제 정신 잃은 코우를 죽여봤자 이가의 명예가 아니니까 깨어나면 정정당당하게 결투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진짜 다음날 결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직 이제 겐노스케는 눈을 안 뜬 상태고 오보로만 눈 뜬 상태였죠.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되게 쉽게 그냥 처리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오후쿠 같은 입장에서는. 근데 갑자기 사랑합니다 겐노스케님이라고 말하고 전날에 하토리 쿄아치로라는 인물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토리 가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장자지 걔가. 예, 와가지고 이제 뭐 차남인지 어쨌든 얘가 와가지고 뭐 칼을 이렇게 하나 줬어. 명검은 아니지만 좋은 검이라고 이걸로 찔러 죽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쉽게 보내주라고. 그랬더니 그걸로 그냥 자기를 찔러버리죠. 자결을 해버리고 근데 이때 이제 겐노스케가 눈이 떠졌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다 난리가. 쟤 죽여 이렇게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동술로 다 죽여버리지.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인별첩에다가 이렇게 써. 이걸 마지막에 한 사람은 오보로다. 그러니까 이가의 사실은 오보로다. 코가가 승리한 거잖아. 그렇지. 그쵸. 오보로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거 써서 거기에 남겼어. 근데 이걸 매한테 전달을 하고 그래서 그 하토리 큐아치론가 얘가 이제 뭐 망원경 인술인가 봐. 손으로 이렇게 봐. 그거 읽더라고. 그게 웃겼어. 마지막에 이 글을 막 이러면서. 그걸 읽었어 멀리서. 네. 근데 그 오쿠 같은 경우는 이제 낙담을 하고 있잖아. 내가 졌구나 이러고 막 하는데 조금 이따 말해줘야겠다. 뭐 이러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쟤네. 네. 사실 이제 이가가 이긴 게 된 거지. 네, 그러고 그리고 나- 겐노스케는 오보로의 가슴에 꽂힌 칼을 빼내서 오보로를 껴안은 채 자기를 찔러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완전히 로미오와 줄리엣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대결할 때 그 둘이랑 거의 저 동일한 모습으로 그래서 죽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비극이지 이거.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 그리고 그 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 전투에서 뭐 도요토미 가문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 해인가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망을 하고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이제 겐나 9년이라고 하는데 1623년 7월에 도쿠가와 이에미치가 3대 쇼군이 되다. 그게 타케치오죠. 아명 타케치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가 쪽 승리로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랑 또 이렇게 어렴풋이 또 깨어 맞추고 마치 정말 있었던 것처럼. 아무튼 그런 배틀물이었습니다. 네. 이해를 돕고자 그 캐릭터에 이렇게 약간 부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네. 워낙 그 20명 나오는 거잖아. 네. 10대 10이니까. 저 그래서 사실 앞쪽에는 생각이 안 나는 인물들도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여러 번 보기도 했고 음. 다시 봐도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2004년에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봐도 이게 하나도 뭐 감수하는 게 없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사실 이렇게 배틀을 설계하기 쉽지 않은 거잖아. 사실 그냥 센 인물 나와서 맨날 맞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되게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잘하는 게 이제 헌터 바이 헌터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다가 뭐 이제 약간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좀 선회를 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좀 되게 재밌는 능력자 배틀물을
보고 싶다면은 이 작품 안 보신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그래서 이거 처음에 또 하자고 해가지고 보는데 손이 언뜻 안 간 게 제가 배틀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야, 헌터 바이 헌터 느낌인가 보다라고 보다가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기술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헌터 바이 헌터보다 이게 더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치. 되게. 되게 그러니까 왜냐면 생김새 자체가 완전 이상한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중간부터는 어느 정도 재미를 느끼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왜 이렇게 짧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섯 짧은 번 것도 보고.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개성이 넘치긴 하지. 정말 캐릭터를 네. 딱 그 인술에만 좀 고정시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세가 마사키의 어떤 그 화풍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거랑 되게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지금 야마다 후타로 원작으로 만화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문제는 배경을 그냥 CG 처리를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 사진으로 그냥 쓰든가. 아, 그래요? 그런 게 이제 최근작에서 더 많이 보이거든. 근데 그럼 그런- 좀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죠. 그러니까 인물에만 집중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건가? 어쨌든 분명히 되게 독특한 화풍인 건 분명하고 작가라. 네. 그리고 그게 잘 맞물렸기 때문에 이 작품이 되게 돋보였던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설에서 뭐 인물 묘사가 있는 점인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이렇게 막 코털 막 나오고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기괴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 기괴한 능력에 어울리는 기괴한 외모를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왔다. 그래서 확실히 만화화 했을 때 좀 되게 성공작이라는 느낌, 어떤 그런 레퍼런스로 보기에도 참 좋은 작품 아닌가. 만화가의 어떤 센스가 덧붙여져가지고 시너지가 일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오래된 작품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그 시대를 넘어서는 이런 어떤 서사도 분명히 있지만 이거를 요즘 스타일, 이제 요즘이라 하기도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걸 현대 스타일로 뭔가 구현을 한 거 이런 게 지금 일본 만화의 어떤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능력증, 정말 그 자본주의 천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능력이 극대화된 그런 부분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 줄 평 해야겠죠? 네. 저부터 할까요? 하세요. 저는 감히 상상하기 힘든 슈퍼 닌자 대전. 오. 저도 약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이상한 능력은 네가 처음이야. 가장 기괴하고 기묘하며 흉측한 배틀물. 다 비슷한. 약간 시대를 넘어선다는 느낌을 뭐 많이 얘기해서 굳이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이거 사실 요즘 거야라고 해도 다 믿을 만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그 질감 자체가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능력 안 갖고 싶어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진짜 그런 것들만 하나같이 해가지고 막 맞물려서 얘 비밀은 뭘까, 얘 비술은 뭘까 이러면서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능력자 배틀물 요즘에 뭐 히로아카라든 되게 많은데 네. 그 와중에 되게 갖춰야 될 게 무엇인지 또 잘 설명을 했던 것 같아. 그 굉장히 짧지만 그래서 더 엑기스처럼 느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다음화는 어제 못 봤어. 네. 했죠? 네, 요것도 네. 무슨 작품 준비하는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자, 일단 코우가 임법첩 편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A. 에이. 하쇼?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랫.